안녕하세요. 탈세자들의 김 대표 오쌤입니다. 네, 임대 사업자 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슈 콘텐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주택 임대 사업자 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죠. 예정인 분들도 네. 꼭 보셔야 되고요. 저도 아직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열심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업이 업인지라 제가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주택에 관련된 세금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 부부 관계라고 보면 돼요. 네. 선생연분의 관계.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 하는 데까지 발생되는 세금의 생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네. 오늘은 주택에 처분할 때 그 양도소득세가 아닌 보유할 때에 그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네. 왜 그러시죠? 기본적으로 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반 비용을 제외하고는 네. 취득세라는 게 붙고요.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산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 혹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또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임대를 주면은 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세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네.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 동시에 또 신고하셔야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엄청 그렇죠. 많이 올라서 정말 너무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닌데 양도세를 제재하기 위해서 정부가 처음에 내놓은 방책은 그 양도를 했을 때 다주택자, 1주택자가 아닌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했어요.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네. 그리고 또 보유 기간별로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완전히 배제하겠다. 물론 요거는 투기지역,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했을 경우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양도세에 칼을 대기 시작을 했고 네. 칼을 대기 시작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구청에 당신이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양도세? 세율 10%포인트라든지 20%포인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라는 거를 풀어준 거죠. 기간을 또 줬어요.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하면은 다 해주겠다. 뭐 알만한 사람들은 세무사 하나씩 다 알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그 전에 다 등록했죠. 투기 세력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죠. 그래서 양도세가 전혀 효과가 없이 잡히진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주택 가격이.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9월 13일에 다른 방책을 내놨어요. 9.13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그러면은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중과에서 배제하는 거를 제외하겠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양도세 중과하겠다, 빠져나갈 군형을 줬다, 그러다가 다시 규제하겠다. 네. 그렇게 했어요. 웬걸 어차피 다 등록할 사람은 이미 다 등록했고 그 이후부터는 시장에 물건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막 과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양도세가 아닌 주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막 그 세금이 막 나오는 보유세를 이제 막 그 일명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 아마 안 잡히는 거를 네. 잡으려고 네. 손을 썼던 1차, 2차 독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되게 높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뭐 근데 이제 일단은 법을 내놓을 때 법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어야 그 시장도 안정화되는 건데 언제 바뀔지 모르는 법에서 내가 언제 시장에 물건을 내놓겠습니까? 안정이 되어 있어야 본인도 계획을 갖고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거래를 하지 맨날 바뀌는 주택 규정인데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어요. 내놓는다 해도 내놓을 수는 있죠. 그 사는 사람이 동일하게 임대업을 하면서 포괄승계를 해가면은 양수해 갈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거죠. 과징금이 임대한다고 해놓고선 임대를 안 하면요 과징금이 일단 뭐 3천만 원씩 나오는 제재 규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팔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12월 16일 날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네. 2019년 12월 16일 날. 네. 그래 다주택자 너네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2020년 6월 말일까지 그 주택을 판다면 중과하지 않을게.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의 왔다 갔다 계속 묘징행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볼 때는 그 양도소득세도 중요하고 보유기간에는 소득세, 원래 소득세도 주택을 임대할 때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하면은 그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어요. 네. 근데 2019년도부터는 과세를 하고 당장에 이제 2020년 5월 달에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취득할 때 취득세를 제외하고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 그 다음에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소득세, 그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모든 게 다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은 세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누더기 세법이라서 설명드리려면 3시간도 넘어요. 이 3시간 넘는 분량의 유튜브 촬영을 보실 분도 안 계실 거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 남겨주신 그 전제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연락처를 드릴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이 이슈인 건 맞고요. 당장 목전에 놓인 소득세 신고 일단 잘 하셔야 네. 문제가 없으니까, 그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복잡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월세소득하고 전세소득, 보증금 받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택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한 받아서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소득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세법에는 그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을 왔다 갔다 썼겠지. 은행에 넣어서 최소한 이자는 받았겠지.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수익이 창출된 거다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다면 일정 이자율 2.1%거든요. 2019년도까지는 그 2.1%를 곱한 그 나머지 그 수익에 대해서는 간주 수익이다. 법정 용어로는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데, 저는 간주 수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주 수익이라고 표현을 계속 드릴 거고요. 그 간주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네. 대표님 너무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월세소득은 다 과세를 하진 않아요. 1주택자가 임대하는 월세소득은 비과세예요. 대신에 그 주택 가격이 기준시가, 실거래가 아니에요. 기준시가가 9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과세하겠다. 그 말은 2주택자부터는 가격에 상관없이 2주택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으면 무조건 과세를 하겠다. 당연히 3주택, 그러니까 2주택 이상부터는 다 월세 받는 건 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는 전세 보증금. 2주택을 2개를 다 전세 줬다. 그럼 과세 안 해요. 3주택이다 전세 줬다 과세해요. 3주택을 다 전세 준 게 아니고 두 주택은 월세를 주고 한 주택만 만약에 전세를 줬다,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먼저 판정을 하고, 내가 2주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월세 소득은 다 과세하고 전세 보증금 받은 건 과세 안 하고, 3주택을 갖고 있었다 그럼 월세 소득은 다 과세하고 전세 준 주택수가 하나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과세하는 전세 보증금 받은 기준 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1%를 곱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2.1%는 3주택자 대상이네요. 네, 그렇죠. 네네. 3주택자 대상이고, 3주택 그 전세 간주 임대료, 그 네. 간주 수익 계산할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한 수익을 계산할 때 그 주택수에는 소형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하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월세 소득 계산할 때 1주택자는 과세를 안 하고, 물론 9억 원 이상짜리는 과세하지만, 그리고 2주택자 이상부터 월세 소득은 다 과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주택수 판단할 때 규정은 부부는 합산이고요. 지분, 공동 지분으로 있으면 지분이 높은 자고요. 그 지분 높은 자가 2명이다. 5대5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둘 다 각각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렇게 해서 월세 소득 따질 때는 주택수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부 합산 공동 지분이면 지분이 높은 자, 지분 높은 자가 2명이면 각각 소유한 걸로 보는 거고, 간주 임대료를 따질 때는 주택수는 제가 말씀드린 주택수에서 그걸 빼주는 거예요. 40제곱미터 이하 네네. 주택과 기준시가 2억 주택은 차감하는 거예요. 네. 또 소수 지분자도 포함되는 요건이 있어요. 네. 만약에 지분이 엄청나게 낮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포함되고,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30%만 넘어가면 그냥 주택수에 합산을 해요. 과세 대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과세 대상, 그 월세 소득을 계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네. 그 방식은 또 2가지가 있어요. 또 그렇게 계산한 간주 수익 플러스 월세 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자와 2천만 원 초과자로 나뉩니다. 2천만 원 이하자는 분리과세, 네.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자는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뭐냐면 임대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합쳐서 신고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질 수가 있죠.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엄청나게 많건 말건 임대소득만 갖고 여기에 정해진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그거 납부하고 끝인 거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딱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종합과세는 복잡한 게, 종합과세 되면은 임대소득 계산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경비를 빼줘서 순소득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장부기장법이 있고요. 임대소득에서 세법상 경비율이라고 있어요. 일정 필요 경비율, 비용률, 그러니까 소득의 일정률을 빼서 그 순소득을 그냥 추계로 계산하는 추계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2천만 원 초과자분들은 그 방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 갖고 계시니까 그냥 돈 아끼시려면 세무서 가서 기다리셨다가 한 2-3시간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그랬다가 공무원한테 맡기셔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 사무실 가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되는데 그냥 그쪽에 그냥 맡기세요. 그냥 이거 괜히 하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세금 쪽으로 낭패 보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러고 분리과세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임대소득 계산하는 데에서 필요경 비율이 있어요. 50%에서 60%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면은, 만약에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다. 오케이. 필요경 비율이 50%다. 그럼 500만 원을 그냥 빼고 내 소득은 5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경 비율이 왜 50하고 60%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할 때 뭐 중과세하고 양도세를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완화해준다 그랬잖아요. 요 소득세도 완화해줘요. 그 사업자 등록을 하면. 네. 등록하면은 기본적으로 미등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50%의 필요경비율을 인정받는 거고, 등록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인정받는 거예요. 경비율 10%를 더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 등록을 하면 네. 이제 국세청에서 어쨌든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자진 신고하라는 얘기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경비율을 빼주고 나서 기본공제를 해줘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으면 400만 원을 빼주고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200만 원을 빼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었으면요, 등록 임대사업자는요 600만 원이 빠지잖아요. 그럼 순소득이 400이에요. 그럼 거기에 기본공제로 400을 또 빼줘요. 그럼 소득이 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세될 게 없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도 신고 시즌이 되면은 홈택스가 배너가 나올 거예요. 배너가 떠서 거기 들어가서 신고하실 수 있게 분리과세자들 분명히 마련되리라고 보고요. 그게 마련이 안 되면 좀 납세 행정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때 가셔서 아마 클릭해서 누르시면 뚝딱 신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가 분리. 알겠습니다. 영상에서 네네.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분리과세가 유리해 보이는데 실제로 유리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진 않아요.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2천만 원이 발생됐다. 그럼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되면은 기본공제율로 50%를 빼주고, 그럼 1,0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되죠. 거기에 기본공제로 200만 원을 빼주면 800만 원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이 그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본인이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을 해요. 네. 근데 종합과세라는 거는 다른 소득을 다 더하고 거기에 종합소득공제라는 걸 또 빼주고 또 세액공제라는 걸 빼줘요.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이 많고, 연말정산 파트에 설명드렸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부양가족이 많거나 아니면 본인이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라고 하면은 종합과세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기타 소득이 1,2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 1,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항상 해보시고 내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를 선택하셔서 가는 게 유리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든 생각인데 네. 임대사업자를 하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네. 소득세만 낼 거 아니잖아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나오고, 보유할 때 재산세도 나오고, 보유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월세, 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나오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소득세를 절감받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나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완화해줄게. 아니야.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 안 해줄 거야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관련돼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다만 소득세는 절감 받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네.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연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가 없고요. 4년짜리와 8년짜리 임대주택이 있는데, 4년짜리는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한테만 유효한 규정이었고, 네.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무조건 8년 이상짜리로 등록을 해야지만 양도세 완화 효과를 줬어요. 근데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8년짜리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8년짜리를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의무 임대 기간까지 지켜야 되고 월세 임대료의 상한 효과도 있고 또 임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완화 규정이 전부 다 배제되고 의무만 따르는데 소득세 몇 푼 아끼자고 이거 등록한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초에 주택임대사업 네. 등록하라고 세무서에서 우편을 받았는데 안 하신다면서 우편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 그 생각 없이 읽으시지가 그래요. 제가 드린 거를 아니, 다른 데서 보니까 이런 질문이 많던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니 대표님 그게 아니고 네. 다 보내는 건 줄 알았죠. 아, 집도 없는데 임대사업 등록하라고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세무서에서 네. 봤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등록하시면 가산세 없어요. 이 가산세가 0.2%예요. 그때 가셔서 진짜 한 2-3시간 기다리면서 그 임대사업자 등록 내신 분들 이 말씀 드리면 좀 허탈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00만원이었다 가산세 4만원 나옵니다. 뭐 대단한 자산가 아니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등록 못 하셨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것 없고 요거를 누락하시지 말고 잘 신고하세요.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신고는 할 수 있어요.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더 붙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0.2%지만 그 소득세 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20%입니다. 그렇다고 또 알겠습니다. 구청에 가서 등록하시면 안 돼요. 네. 의무 임대기간 지켜야 되는 그 구청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돼요. 세무서는 하셔도 의무가 따르지 않는 거니까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 네. 2월 10일까지 일반 가세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해요.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해요. 근데 면세사업자 신고하는 규정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라고 해서 면세 수익 금액을 기본적인 경비를 넣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거 신고 안 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산세 있는 업종이 있어요. 뭐 돈 많이 버는 직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의사. 가산세가 없으니까 소득세 5월에 있는 소득세만 잘 신고하시면 되고 세무서에서 연초에 막 따바로 이 우편 2개 받으셔서 좀 멘붕이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해라,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해라.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와요. 차라리 이번 방송을 통해서 유익함을 챙겨 가셔서 주택임대사업 아주 번성하게 하셔서 우리나라 세수에 일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좀 지금까지 어려우시겠지만 즉각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